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진년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즘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현안에 대해 의견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투표율과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됐습니다. 더 리더 2012년 새해 첫 방송, 오늘은 사회적 소통의 새로운 인프라로 떠오른 SNS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관동대 IT 융합연구소의 정지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맞은편에 고려대 경영대학원 이장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SNS는 이제 소통의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여론이 형성되는 그런 새로운 통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SNS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좀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과거의 미디어를 소비하는 패턴을 봤을 때는 전에는 일방적으로 듣는 입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SNS가 그 보급이 많이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쉽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듣고 주변에서 떠드는 수준이었다면 그런 떠드는 이야기를 SNS를 통해 가지고 같이 나눌 수가 있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자기가 좀 잘 아는 상황이라든지 또는 모르는 것들이라든지 새로운 걸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전파자 역할을 또 같이 한다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 신문이 나왔다고 하면 신문을 일방적으로 보내고 방송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보내고 말았다면은 SNS 같은 경우에는 소비도 하지만 생산도 하고 동시에 유통까지 이 각각의 사람들이 참여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과거에는 정치를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 소위 말하는 대의 정치가 나온 것도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투표를 한다는 것이 생각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자주 하면 비용도 사회적 비용도 너무 크고. 근데 이제 SNS가 등장하면서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 뭐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실시간으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당히 알기가 쉽게 되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측면을 좀 강화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소외나 약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과거에는 가장 위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 많이 하고 뭐 경제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픽업이 됐다면 최근에는 묻혀버릴 만한 이야기 같은 것들이 픽업이 굉장히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또 뭐 어디가 뭐 물에 잠긴다든지 이런 어떤 재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과거 같았으면은 묻혔을 사건 같은 것들을 이렇게 픽업을 해가지고 다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약간은 소외되거나 좀 이슈가 바깥으로 나가버릴 뻔했던 그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부각되는 어떤 그런 변화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등한 자격 권리로 또 보다 많은 정보를 뭐 이렇게 논의하게 되면 좀 더 투명화되는 뭐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 교수님? 예, 1차적으로는 산업경제 측면에서는 새로운 이제 산업이 시작이 됐죠.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외국 기업인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이런 새로운 회사들이 생겨났고요. 뭐 기업 그 가치 측면에서도 엄청납니다. 뭐 현재 구글이 대략 한 1,880억 불 정도의 회사 가치로 추정이 되는데 페이스북이 아직 상장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상장한다면은 약 한 1,000억 불 정도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도에 전체 수출한 금액이 1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회사가 약 1,000억 불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면 그 영역은 참 예상을 넘어갈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사실 한국에서 원조격인 싸이월드 같은 그런 SNS 서비스가 있었지만은요, 이런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이 사업 구조를 바꿔가면서 다양한 종류 회사들이 이제 연관 사업들이 많이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진가 같은 회사가 올해 작년도에 상장을 했었는데요. 한 상장했을 때 시가총액이 약 80억 불 정도 규모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적 측면에서의 이 파괴력도 굉장히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SNS 하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트위터, 뭐 페이스북 같은 그런 공간들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이런 뭐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공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SNS가 이같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생활의 한가운데로 점점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 특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가장 커다란 변화의 축은 사실 모바일하고 스마트폰 그 보급 확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사실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경제 혁명, 디지털 혁신을 일으킨 가장 근본에 있었던 건 이제 PC이지 않습니까? 예. P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하는 기계에 가까웠습니다. 문서를 작성을 하고 문서를 소통을 시키고 그다음에 문서에는 지식이 담기니까 지식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뭐 지식 혁명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지난 30년간의 패러다임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휴대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휴대폰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1983년도에 모토로라에서 내놨을 때부터 애시당초에 커뮤니케이션하는 기계였지 않습니까? 예. 음성 통화를 한다는 것, 그리고 대상이 우리가 전화를 한다는 것도 집에 전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업무용으로 직장에 전화기가 있었는데 집에 무슨 일이 생겼거나 직장에 무슨 일이 생겼거나 연락을 하는 거였는데 자연스럽게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자체도 가만히 생각을 하자면 그거 가지고 무슨 업무를 하거나 또는 뭐 문서 작성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의 것이 소통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런 기계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손에 쥐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1대1로 소통하던 것이 좀 다대다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툴로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어떻게 보면 좀 그 글로벌한 서비스 같은 게 나오게 됐고 사람들이 그런 거를 쓰게 되니까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그 사회에 좀 녹아들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바일이라든지 스마트폰 보급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확산에 굉장히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기기 측면에서 이제 기한 그 배경 이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스마트폰의 보급 그리고 이 무선 인터넷의 확산이 굉장히 SNS라는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을 많이 줬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는 다른 분들과 서로 그 의사소통을 하면서 의사교환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은 사람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기존에는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뭐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뭐 진짜 지금 어떤 유명한 기자분이 된다든지 아니면 정치인이 된다든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저명한 인사가 돼야지만 본인의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SNS가 디바이스와 함께 보급이 되면서 누구든지 제가 말을 할 수 있고 그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쫓아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경청을 해준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인 활동,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민주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이런 SNS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일부의 얘기긴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성화에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현대 사회의 인간 소외 현상이다라는 얘기도 사실 좀 많이들 하죠. 큰 연못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조금 이제 벗어나기도 하는 어떤 그런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그런 측면들도 어느 정도 일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재미있는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SNS에서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모두가 쌍방향 소통이라고 SNS를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뭐 페이스북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보게 되면,
소수 유명인들이 주로 얘기하고 다수는 주로 듣는 뭐 이런 데서 이게 쌍방향이냐 일방향 아니냐라는 또 그런 반론인데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분이 좀 집중된 분들이 좀 계시죠. 그렇지만은 트위터라는 공간은 누구나 그분들한테 또 자기 의견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굉장히 유명한 트위터령이 있다. 지금 앞에 계신 정 교수님 굉장히 유명하신 그 트위터령 최남수 본부장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누구한테나 제가 원하는 제 메시지를 보내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위터가 굉장히 저희가 쌍방향 그런 의사소통을 기본적으로 지향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 외에 뭐 미투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 본인들이 동의한 가운데서는 쌍방향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의사소통이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쌍방향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다수들한테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방향성에 대한 그런 우려들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저는 약간 좀 문제 의식을 좀 느끼고 있는 편인데요. 뭐 다른 것보다 쌍방향성을 갖추려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걸 인지를 서로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트위터 같은 경우에 특히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듣는 사람은 아는 경우가 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딴 사람이 알아듣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에 그 내용을 보고서 답변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었지 무슨 관계였지는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사실은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뭐 진정한 쌍방향 소통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아까 전에 이장학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통 미디어 생각하면은요, 그건 진짜 그냥 그렇죠. 바로 이렇게 주고 전혀 리플라이고 뭐고 없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훨씬 쌍방향성이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트위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좀 정보 네트워크에 가까운 형식으로 좀 변해가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소통 측면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라든지 그런 어떤 고려 같은 것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실시간 미디어에 가까운 어떤 형태를 그렇죠? 좀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트위터가 됐든 아니면 다른 서비스가 나오든 아니면은 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것하고 이렇게 같이 써가지고 되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자연스럽게 얘기가 이제 트위터 미디어 기능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뭐 트위터는 뭐 새로운 CNN이다 뭐 이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정보의 소통과 교환, 뉴스의 유통 뭐 이런 미디어적 기능이 굉장히 강하면서 특히나 이제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뭐 활약을 많이 하죠. 여기저기에서 많이 올리는 정보들이 기존 언론을 압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트위터의 미디어 기능 또 기존 미디어와 어떤 관계로 형성되면서 발전해 나갈지 한번 좀 진단해 주시죠. 네. 트위터는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시간 미디어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떴을 때 소위 말하는 트위터가 뜨는 사건들이 몇 차례가 있었는데 그 대부분들 보면은 뭔가 재해가 났을 때 뜨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뭐 수도권 물난리. 네,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에서 트위터가 떴을 때도 보면은 2009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UA 항공이 이제 떠가지고 뉴욕에서 허드슨 강에 착륙했었던 그 사건이 굉장히 유명해졌었는데 그때 아이폰 들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그 착륙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트위픽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올림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한 15분 가까이 폭스뉴스라든지 뭐 CNN이라든지 이런 데서 커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사건, 그 다음에 이란 선거 혁명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선거 부정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IT에 지진 났을 때라든지 이런 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트위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우리 미디어가 그 자리에 빨리 뛰어갈 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또 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트위터는 스마트폰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자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시간 미디어로서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한 것 같고요. 단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실시간성은 좋으나 그 뒤에 어떤 후속 예를 들어 팩트체크라든지 또는 심도 있는 어떤 취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줘야지 미디어로서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성과를 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배제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역할은 전통 미디어 쪽한테다가 좀 토스를 해준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교수님 좀 이제 기존 미디어와 SNS 되게 어떤 관계로 이렇게 어떤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예, 앞에서 뭐 정 교수님이 대부분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인데요. 예. 일단은 SNS가 말씀하신 것처럼 커버리지 측면에서 뭐 모든 사람들을 네트워킹에서 쓸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모든 사람이 기자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점들은 특히 이제 저희가 휴대전화 같은 경우 뭐 LTE가 보급이 확대되게 되면은 이제는 영상 화질뿐도 굉장히 이제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진짜 기존에 있는 이런 전통적인 미디어에서는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하는 역할들을 대체하는 건 힘들 것 같고요. 반면에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미디어들은 이 정보원에 대한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제가 원하면은 뭐 제가 머니투데이 기자다 그러면은 취재하실 수 있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 반면에 이 일반인들은 그런 이 정보 근본에 대한 소스에 대한 이 접근성들이 아무리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융합이 돼서 기존 미디어는 훨씬 더 전문적, 분석적 예. 이와 같은 내용들로 이제 진화를 하고요. 반면에 이제 SNS를 활용한 이런 즉시적이고 커버리지가 넓은 종류의 그런 내용들은 뭐 일반인들 아니면은 뭐 이 시민 기자라든지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한 커버리지 중심의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제가 사실 제일 짜증나는 거는 이 주말이나 아니면은 뭐 중요한 프라임 뉴스 시간에 화재, 교통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항상 불은 나고 항상 교통사고는 납니다. 그런데 물론 사건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뭐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시간대에 이 기존 TV 뉴스에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틀어주는 거는 앞으로 이와 같은 내용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훨씬 더 SNS 같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미디어나 아니면 개인 미디어들한테 비해서는 전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미디어에 몸담고 있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그러니까 속보나 이제 커버리지가 넓은 이런 거는 이제 트위터나 SNS 같은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는 그렇죠. 기존 미디어 이렇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올해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4월에 총선 그리고 이제 12월에 대해서 아주 큰 정치적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NS가 이제 사회적 여론 형성에 큰 이제 창구로서도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올해 이제 선거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기존 선거에서도 이제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선거 판세에서도 영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교수님? 실제로 이제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더 이런 선거를 거치면서 사용하는 사람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그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선거법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어디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그 선거 들어가기 직전이나 그 이전에 어떤 검증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들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이미 벌써 확인이 많이 된 케이스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이런 거에서 특히나 사람들이 참여의 열기를 갖다 올려주게 되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정치에 무관심했다가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뭔가 표를 행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역대 어느 때보다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그 젊은 친구들 쪽에 많이 그 표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좀 유리한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사실 SNS가 나랑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이런 의사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올해 대선과 이제 총선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뭐 아주 핵심적인 영향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미 작년도 선거에서 그 영향들을 많이 저희가 봤었고요. 특히 이제 앞에서 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대, 30대 젊은 유권자들이 그동안 정치에 많이 무관심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는 자기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이분들을 연락을 해가지고 모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와 같은 행동들이 굉장히 쉬워지면서 오히려 그 음원 프로파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스트레스의 근본은 정치다. 내가 정치를 바꿔가지고 나의 스트레스를 풀자.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죠. 많은 분들이 뭐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한국 정치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정치적 무관심층을 정치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렇죠. 그런 더 많은 역할을 그 소위 하고 말하는 있는 그 민심이 거예요. 굉장히 쉽게 아주 효과적으로 예. 이 정치에 반영이 돼서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이 입안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집행이 되면서 진짜 이제 국민 주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뭐 두 분 다 참여민주주의 확산, 또 국민주권 시대 개막, 뭐 이런 의미로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슈는 이제 또 한번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긍정적인 기능도 많은데 사실 뭐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든가 부정적 정보가 너무 빠르게 확산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과정에서 뭐 인권 침해의 소지도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문제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사실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이런 걸 수능 압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컨퍼미틱 프레셔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딴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얘기를 안 하는 또는 마치 그냥 그 긍정을 하는 것 같이 묻어서 넘어가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집단 사고 같은 문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다지 이제 바람직한 부분들이 아니죠. 지금과 같은 어떤 SNS가 퍼질 때에도 긍정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런 어떤 집단의 생각들이 건전하게 표출되기 위해서는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되거든요. 첫째는 독립성이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두 번째는 다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생각들이 있더라도 그걸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줘야 되는데 어떤 그것이 뭔가 자기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우우하고 달려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마치 어렸을 때 왕따나 뭐 이런 거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거나 그래가지고서는 사실은 소셜 웹 서비스로 이런 쓰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이런 걸 환멸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그런 요소가 좀 있죠.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아까 전에 참여 민주주의 그리고 참여 미디어라는 측면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 내가 이야기한다는 것이 결국 미디어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여기 전통 미디어들 같은 경우에 기자들이 가장 먼저 트레이닝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중 체크를 하죠. 팩트에 사실에 대해서 사실 확인 이중 체크를 하고 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걸로 돼 있죠.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가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과거 같았으면 내가 이야기를 하고 일기장에 쓴 것이 바깥으로 퍼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남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는데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한 이야기가 남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선. 그 말은 결국 내가 미디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내가 미디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사회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책임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개인들이 이것이 혹시 틀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한 번쯤 가져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한번 검색을 하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맞을까 틀릴까를 한 번쯤 생각하는 예를 들어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떤 그런 자세를 갖춰줬을 때 우리 이제 소셜 웹이라든지 소셜 미디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 건전한 미디어로서의 그리고 대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프리스피치, 자유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좀 관대한 판결이 하나 나온 건데 긍정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용자들인 유저들의 이제 사용 자세가 중요할 텐데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저희가 또 통신 네트워크도 굉장히 빠르고 뭐 어느 정도만 사람 공감대만 형성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남녀노소 지역 구분 없이 소득 차이 없이도 이런 이 SNS로 인한 소셜 디바이드를 아주 좁혀서 마케팅적인 효과는 뭐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인데 뭐 이 교수님 뭐 백발백중 반대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 교수님 기본적으로 저도 어떤 의견 가지고 있어요?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